정규 분포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연속 확률 변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정규 분포 복습 한번 하고 그리고 172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정규 분포는 n으로 쓴다 그랬고요.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렇게 쓴다 그랬지.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정규 분포도 일종의 연속 확률 변수니까 요걸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어떤 모양이라 그랬지, 하영아? 정규 분포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 여기가 뭐죠? 평균, 그치? 평균이 가장 높이가 높고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렇게 내려오는 종 모양이라 그랬고, 이 그래프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갔지요. 그래서 옆으로 쭉 내려가긴 하지만 x축과 닿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 x축과 이 그래프 사이의 이 전체 넓이, 이렇게 전체 넓이가 하영아 얼마라 그랬지? 1이라 그랬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딱 자르면 요 절반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다? 절반의 넓이는 2분의 1, 0.5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런 이 그래프의 모양은 우리가 계산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확률을 구하려면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하려면 여기 넓이를 알아야지 이제 그게 확률이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계산해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정규 분포에서 자, 만약에 확률 x가 a에서부터 b 사이에 들어갈 확률, 이게 얼마인지 찾고 싶으면 우리는 이 정규 분포를 어떻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지, 서준아? 그냥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게 없지만 정규 분포 중에 가장 간단한 정규 분포인 누구?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이미 표를 통해서 넓이를 다 구해놨으니, 그치? 내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것을 표준 정규 분포의 상황으로 바꾸어서 넓이를 구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의 상황으로 바꾸는 걸 뭐라 그래? 표준화라고 했었고, 표준화 시키는 공식이 뭐였냐면 x-m 나누기 시그마, 이게 표준화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공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에서 자, 가운데 있는 요 x라는 변수를 이제 표준화 시킨다라는 뜻으로 뭘로 바꾸고? z로 바꾼다 그랬죠. z. 그죠? 표준 정규 분포. 그럼 여기를 z로 바꿔주고, 이 양 옆에 있던 a와 b라는 요 두 경계선을 이 공식을 통해서 표준화 시킨다. 그죠? 그래서 a를 여기 x자리에 집어넣어가지고 a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요거랑 그 다음에 b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바꿔주면 이 확률이 이 확률과 똑같고, 이 확률은 그냥 정규분포가 아니라 표준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표를 보고 넓이를 다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표를 보고 넓이를 찾는 연습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뭐 0부터 어디까지는 쉽게 찾을 수 있고 뭐 0.5를 포함하기도 하고 0.5에서 빼기도 하고 뭐 이랬었죠, 그쵸? 그래서 요걸 표준화 시켜가지고 확률을 구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71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 171쪽에 자, 요 문제는요, 이제 커트라인을 구하는 유형이라고 할게요. 커트라인을 구하는 유형입니다. 172쪽이구나. 172쪽에. 자, 172쪽에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어요. 여기서 벌써 이미 확률이 나왔어. 320명 뽑는데 2000명이 지원을 했으면 그 중에 합격한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인 거예요? 2000명 중에서 320명 합격한 거잖아, 그지? 그럼 공 하나 떼주고 2로 약분시키면
100분의 16이니까 0.16, 그러니까 상위 0.16에 해당되는 사람들 많이 합격한 거죠. 맞죠? 상위 0.16, 제일 잘한, 점수가 높은 0.16만큼만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정규분포 표를 갖고 오면, 자 생각해봐. 지금 응시자들의 점수는 평균이 450점이고 표준 편차가 75점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응시자들의 점수가. 자 그럼 그거를 요렇게 쓸 수 있겠죠? 평균이 450점인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고 점점점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오른쪽 끝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넓이가 0.16이 되게 만드는 그 라인 있잖아. 요 지점의 값을 뭐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생각해봐. 자, 시험 본 사람들 평균 점수는 450점이야. 근데 상위 0.16, 그러니까 16%, 상위 16% 안에 들려면 A점이라는 점수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점이 바로 이 시험에 뭐가 되는 거야? 커트라인 되는 거야. 그죠? 맞죠? 이 A라는 점수를 넘어야 상위 16%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320명만 합격하는 거니까. 그치? 네, 그러면 우리는 이 A가 몇 점인지 찾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A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이게 0.16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성빈이 이해되니? 요 라인을 딱 끊어가지고 이거보다 더 높을 확률이 0.16이야. 그럼 이거를 방금 배운 표준화식을 통해서 바꿔보면 X를 뭘로 바꾸자? 표준화했다라는 뜻으로 Z로 바꾸고요. 그 다음 이 A라는 값을 아까 표준화식 있잖아. 이 표준화식을 통해서 표준화시켜야 돼. 그치? 그럼 요 X 자리를 A로 바꿨으면 되는 거니까 자, 요 자리에 뭐가 올까? A 마이너스 평균, 그치? 평균이 450이었죠? 450. A 마이너스 450 나누기 얼마? 75. 자, 요렇게 했을 때 그 확률이 얼마가 나와야 돼? 0.16이 나오게 해라. 이거죠. 그쵸? 맞죠? 자, 근데 생각해보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얘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해볼게. 표준 정규분포는 이제 여기가 0이겠죠? 표준 정규분포에서 어딘가 끊어가지고 이쪽의 넓이가 0.16이 되게 하려면 여기가 얼마여야 되느냐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주거든. 그지?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0.34라 그랬으면 재현아 이만큼의 넓이가 0.34라는 거거든? 이만큼의 넓이가 0.34면 그 옆에 나머지 부분의 넓이가 자동으로 0.16이 되지 않겠어? 그러면 0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별표 요 부분이 바로 얼마라는 거야? 여기가 1이라는 거야. 그 1이 바로 우리가 표준화시킨 요거 있죠, 요거? 75분의 A-45, 450 얘가 요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야지만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6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요거가 1이다 라고 놓고 계산하시면 525점이 되겠네요. 그쵸? 그쵸? 요거하고 1하고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니까 75분의 A-450이 1이랑 같다 이렇게 놓고 양변에 75 곱하고 450 넘기면 되죠. 그러면 525점이 이 시험의 합격 커트라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요게 커트라인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고 우리는 173쪽에 있는 155번 연습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다음 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173쪽에 있는 155번 문제를 보면은 자, 어렵진 않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만 하고 있으면 쉬운 문제예요. 자,
정규분포가 등장했는데 요 정규분포는 x에 대한 정규분포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x 말고 확률 변수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 y라는 확률 변수가 등장하는데 y라는 확률 변수는 자 요렇게 x와 요런 관계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윤서야 y에 대한 정규분포도 쓸 수 있을까? 요게 x의 평균이죠. 근데 x랑 y가 요런 관계가 있죠. 그럼 요 자리는 y의 평균이 들어갈 자리잖아. y의 평균은 요 x의 평균과 요 관계식을 활용하면 찾을 수 있죠. 그쵸? 그냥 뭐 여기다가 42 넣었을 때 y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 얼마라고 써야 될까? 88. 그치? 여러분 요 기억나죠? y의 평균 그러면 y의 평균이 바로 2x 플러스 4의 평균이니까 얘는 우리가 이 앞으로 꺼내가지고 2x 플러스 4로 바꿀 수 있다. 기억나죠? 그쵸? 요걸 이용해가지고 x의 평균이 지금 42니까 41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y의 평균은 88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y의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죠. y의 표준 편차는 2x 플러스 4의 표준 편차인데 자 요럴 때는 4 날리는 거잖아. 표준 편차 4 날려버리고 요 앞에 있는 숫자만 그대로 앞으로 빼가지고 자 요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x의 표준 편차의 2배가 바로 y의 표준 편차다. 그럼 하윤아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 x의 표준 편차가 3이었죠? 그러면 y의 표준 편차는 몇이에요? 6이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다시 요렇게 쓰는 거잖아. 정규분포 쓸 때 x의 표준 편차가 3이라서 3제곱이라고 써놓는 거잖아. 정규분포에다가. 근데 y의 표준 편차는 얼마라고? 6이라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6제곱이라고 써놔야죠. 그죠? 6제곱. 맞지? 그래서 y는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y는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y가 10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그랬죠. y가 10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자 그러면 이 정규분포를 통해서 y가 10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려면 당연히 또 표준화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재현아 표준화 시켰다 그러면 y 대신 뭘로 바꾸고? z로 바꾸고 요 100이라는 숫자를 아까 말한 표준화 공식 있죠? 표준화 공식 얘를 통해서 표준화 시킬 거야. 그럼 여기 x자리에다가 100 넣고요. 여기 m자리에는 88 넣고요. 밑에 시그마는 6 넣어야죠. 그치? 그럼 요렇게 생긴 거네. 요렇게. 결국 얼마야? 2가 되겠네. 그래서 p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런데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요렇게 얘가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생각해 볼게. 자 이게 표준 정규분포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랬으니까 여기가 0이면 요 옆에 1이 있을 거고 더 옆에 2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근데 이 표에 보면 재현아 2 해놓고 여기 0.477이라고 돼 있지. 이건 뭘 뜻하냐면 0부터 2까지가 0.477이라는 넓이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0.477이다 라고 표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2보다 클 확률이니까 요 넓이가 궁금하잖아. 요 넓이. 그치? 그럼 요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나오겠어? 1에서 빼는 게 아니라 이만큼에서 빼야지. 이만큼에서. 이만큼은 얼만데? 1은 전체가 1인 거고 자르면 어떻게 돼? 반 0.5에서 0.477을 어떻게 빼라. 그래서 0.5에서 이거 빼면은 0.0228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이게 답이라고요. 이런 게 정규분포 문제야.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겠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원으로 가볼게요.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자, 176쪽으로 갈게요. 176쪽. 자, 176쪽은 간단한 단원이야. 간단한 단원. 우리가 이항분포도 배웠고요. 정규분포도 배웠잖아. 그 두 개가 연결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단원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 그냥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이 단원 내용 다예요. 이항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더 간략하게 말하면 이항분포에서 n값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충분히 크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np가 5 이상이고 nq가 5 이상일 때를 뜻한다 그랬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안 커도 돼요. 웬만한 문제들은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항분포가 나오는 웬만한 문제들은 다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생각해봐. 우리가 배웠던 이항분포 요렇게 써져 있는 게 이항분포죠. 요렇게 써져 있는 게 이항분포고 이때 x의 평균은 성빈아 어떻게 구했지? np로 구했지? x의 분산은 어떻게 구했지? 그건 처음 듣는 식인데? 그것도 처음 듣는 식인데? 뭐지 준이야? MPQ. Q가 뭔데 성빈아? 이것도 몰라? 야, 이 이항분포에서 n이 뭐니 성빈아? n. 몇 번 도전했느냐가 n이잖아. 시도한 횟수, 시행을 한 횟수가 n이잖아 성빈아. 그럼 p는 뭐예요? 뭐라고? 성공률이지. 성공률. 한 번 도전했을 때 성공률이 p지. 그럼 q가 뭘까? p가 성공 확률이잖아. q가 뭐냐고. q. 이건 보통 안 까먹는데? 아니 너 그러면 뭐 n, c, 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게 생각 안 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n번 도전해가지고 그래 독립시행이잖아. n번 도전해가지고 r번 성공할 확률 그걸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때 p가 이제 성공할 확률이고 q는 뭐냐고. 아니 무슨 예를 들면 뭐 5c2에 뭐 3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의 세제곱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 실패할 확률. Q는 실패할 확률. MPQ에서도 마찬가지야. Q는 실패할 확률이야. 그러면 항상 Q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P를 어떻게 한 거? 1에서 뺀 거. 항상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지? 자, 그래서 x의 평균이 np고 x의 분산이 npq야. 근데 n값이 충분히 크면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정규분포로까지 바꿀 수 있대요. 정규분포. 근데 정규분포는 원래 어떻게 쓰냐면 원래 정규분포는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정규분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위에 거랑 연결해봐. 자,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이 np, 분산이 npq란 말이야. 그럼 내가 그 x라는 확률 변수를 이렇게 정규분포로 쓰려 그러면 요 자리에 평균을 넣어야 되고 요 자리에 분산을 넣어야 되잖아. 그쵸? 그러므로 x를 이렇게 정규분포로 나타내면 요 m 자리는 자연스럽게 누가 되는 거야?
NP가 되는 거고, 요거 제곱까지 포함해서 여기 분산 자리, 이 분산 자리는 자연스럽게 누가 돼? NPQ가 된다고요. NPQ.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X라는 확률 변수가 뭐 할까? 되는 게 뭐 있지? 여기 예로 나온 게 있나? 자, 예를 들어 어떤 X라는 확률 변수가 720,6분의 1이라는 요런 이항 분포를 따른다. X가. 그러면 720이면 겁나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근사적으로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정규 분포를 써봐. X의 정규 분포. 그럼 X의 정규 분포를 쓸 때는 요 앞에 X의 평균이 와야 되잖아. 근데 이 X의 평균은 여기서 찾으면 된다고, 그지? 여기서 평균 NP로 찾으니까 요거 곱하면 어떻게 돼? 120, 그치? 120. 그리고 요 뒤에가 이제 분산이잖아. 분산은 요 위에서 찾으면 NPQ로 찾으면 되잖아. NPQ. 그래서 NP 곱한 게 120이었고 거기다 Q만 곱하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럼 120에다가 Q가 얼마라고 성빈아? 6분의 5. 그럼 120에다가 6분의 5 곱하면 얼마야? 100이잖아. 그러니까 분산이 100이야. 여기다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더 보기 좋겠어? 10제곱으로 딱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정규 분포로 바꾼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확률을 찾는 것, 그게 이 단원입니다. 그치? 그래서 해보면 앞에 이항 분포, 정규 분포만 잘 기억나면 쉬워요. 문제 유형도 별로 없어. 자, 바로 옆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177쪽에 있는 문제를 보면 자, 문제에서 X라는 확률 변수가 요런 이항 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N값이 충분히 크니까 나는 요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어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럼 연희야, 요 자리에는 평균을 넣어야 되니까 자, 이때 X의 평균이 뭘까요? 240.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분산을 써야 되니까 요때 분산이 뭘까요? 48인가? 왜 48이지? NPQ잖아. NPQ. 그럼 요게 NP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Q에 해당되는 게 얼마죠 지금? 그렇지. 그러면 이거랑 약분시키면 48에다가 3 곱해야 되니까 얼마야? 그쵸. 근데 144를 여기다 어떻게 쓰면 예쁠까? 그치. 요렇게 써주면 좋겠죠. 그쵸? 요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른다. X가.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냥 바로 앞 단원에서 했던 정규 분포 문제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쵸? 이런 정규 분포가 있는데 그 정규 분포에서 이렇게 될 확률이랑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준이야 어떻게 해서 풀까? 정규 분포에서 이 확률을 구할 거야. 뭐 어떻게 해서 구해야 돼 이제? 표준화 시켜서 구해야지. 그치? 그래서 가운데 x를 뭘로 바꾸고 가운데 요 x라는 부분을 표준화를 시킨다라는 뜻으로 z로 바꿔주고 자 이제 양 옆에 숫자들 표준화 시킬게요. 그러면 204에서 어떻게 해야 돼? 빼기 평균 얼마? 240 나누기 얼마? 시그마 12 이거 보고 하는 거잖아. 이거 보고 이 정규분포 보고 그치? 자 이쪽에 그럼 264도 표준화 시킬 거죠. 자 어떻게 써야 돼? 12분의 264 빼기 240 요렇게. 자 그래서 해보면은 앞에 숫자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3 되나? 그죠? 마이너스 3 뒤에 숫자는 2 되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죠?
준이 오케이? 자, 재현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할 거야. 표준정규분포에서. 얘를 표준정규분포라고 생각했을 때, 얘 표준정규분포면 평균이 0이고, 여기가 이제 Z일 건데, 자, 우리는 마 3부터 2까지가 궁금해요. 마이너스 3이면 이 0지점보다 어느 쪽에 찍히겠어? 왼쪽으로 한 뭐 이만큼 와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3 있을 거고, 플러스 2는 오른쪽으로 한 여기쯤 와가지고 여기 2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만큼의 넓이를 찾고 싶어. 이만큼의 넓이. 이만큼의 넓이를 찾고 싶은데 이 표에서는 항상 0부터 어디까지만 말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요 우리가 찾고 싶은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자, 요쪽 부분의 넓이, 요쪽 부분의 넓이는 표에서 얼마를 찾으면 될까? 0부터 3까지의 넓이를 찾아야 0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넓이랑 같지 않을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그치? 그러면 0부터 3까지의 넓이가 요거란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요 파란 빗금친 부분은 0.4987. 그러면 그 옆에 요거. 여기의 넓이를 찾고 싶으면 표에서 뭘 찾으면 돼? 0부터 2까지지, 그치? 그럼 0부터 2까지니까 요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 넓이는 0.4772.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이만큼이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할까? 더해요. 그쵸? 더하면 그게 1번 답이다. 그치? 더하면은 얼마까? 9759 아닌가? 9759 아니에요? 그치?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그치? 자, 뭐 옆에 것도 마찬가지죠. 25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표준화시켜서 풀면 되겠지. 은솔아, 252는 표준화시키면 얼마일까? 252 12분의 252 빼기 240. 그럼 딱 얼마예요? 딱 1이지, 그치? 1. 그러니까 얘는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Z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러면 1이 0.3413이니까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될까? 여기다가 맞아요. 여기다가 0.5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0.8413. 재현아, 이거 8413이라는 거 이해돼요? 봐봐. 이렇게 표준정규분포가 있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Z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고 싶어. 1이면은 0보다 조금 오른쪽에 여기쯤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1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전부를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표에서 어디만 찾을 수 있다고 맨날? 0부터 어디까지만 찾을 수 있어? 0부터만. 그치? 0부터 1까지, 0부터 2까지, 0부터 3까지만 찾을 수 있다고. 맞아요? 그럼 내가 찾고 싶은 영역 중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쪽 부분의 넓이만 표에서 나온단 말이야. 여기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0부터 1까지. 그치? 여기 빗금친 부분이 0.3413이야. 그럼 그 0.3413에다가 이쪽 부분을 합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 부분의 넓이는 얼마겠어? 쫙이니까 0.5겠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0.3413에다가 0.5를 합쳐야지 답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8413이라고. 알겠죠? 그쵸? 요런 게 정규분포와 이항분포 섞여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여러분 227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227번. 자, 성빈아 잘 들어라. 아까 요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떤 도전을 450번을 했어. 근데 그 도전의 성공률이 3분의 2야. 거기까지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그 상황에 우리는 뭘 쓸 수 있다고? 아니야. 450번 시도해가지고 성공률이 3분의 2다. 이거는 정규분포에서 나오는 상황이 아니야. 이항분포야, 이항분포. 응?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랑 혼동해버리면 다 틀리는 거야.
이항 분포가 내가 독립적인 행동을 450번 시도를 했을 때 그때 한 번 성공률이 3분의 2다. 이걸 나타내는 건 이항 분포야. 그러니까 괄호만 쓰면 안 돼. 앞에 B를 붙여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독립시행의 모양을 보고서 이 이항 분포를 쓴 다음에 그 이항 분포를 뭘로 바꾸어서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근데 너 이걸 가지고 지금 막 표준화 시키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꿀 거야. 자, 이렇게 바꿀 거야. 근데 생각해봐. 이항 분포는 n, p라고 써지는 모양이고 정규 분포는 m, 시그마 제곱으로 쓰는 게 정규 분포잖아. m이 뭔데? 평균이니까 np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럼 450에다 3분의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300.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분산이잖아. 분산. 그러면 npq 아니야. 여기다 q만 곱하면 되지. q가 얼만데? 3분의 1 곱하면 어떻게 돼? 10 제곱이지. 여기다 3분의 1 곱하면 100이야. 100이니까 100은 10의 제곱 아니야. 이게 x가 따르는 뭐라고? 정규 분포야. 이걸 구해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x가 28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할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이 280이라는 숫자를 표준화를 시키는데 이걸 갖고 표준화를 시키는 거지. 그치?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일단 x를 z로 바꾸고, 자, 280에서 어떻게 300을 빼고 그것을 10으로 나누고 이렇게 가야지. 그치? 이거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야. 그래서 p z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맞니? 근데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77이라 그랬지.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클 확률 그럼 얼마일까? 얼씨구. 확신이 없을 때는 그림을 생각해봐. 자, 지금 우리는 어디부터의 확률을 구할 거다? 2부터가 아니야. 마이너스 2부터야. 마이너스 2면 0보다 어느 쪽에 찍히니? 왼쪽에, 이쪽에 찍힐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만큼을 다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이걸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얼마일까? 여기다 0.5를 더한 게 답인 거죠? 그래서 0.977이가 답이야. 977이. 알겠니? 자, 요게 227번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단계가 여러 단계 있어서 그렇지 각각의 단계는 되게 쉬워요. 그치? 그러니까 중간에 뭐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자, 넘겨봐. 178페이지 볼게요. 자, 178쪽은 이것도 방금 전 문제와 비슷한 패턴으로 갑니다. 일단 처음에는 치유될 확률이 0.6이네. 그럼 이게 일종의 성공률이죠. 성공률. 성공률이 0.6인데 이 약을 150명한테 투여를 했대요. 150번 시도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여기까지는 이항분포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치? 이항분포. 재현아, 이항분포는 기호가 뭐야? B. 그치? B. 몇 컴마 몇이라고 써야 되겠어? 얼씨구. 몇 번 도전했어? n이 몇 번 도전했느냐잖아. 그렇지. 150명한테 투여했으니까 150번 도전한 거지. 근데 성공률이 얼마야? 0.6이야. 그럼 이거 분수로 쓸게요. 5분의 3.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치유된 환자의 숫자를 x라고 했을 때 그 x가 따르는 이항분포인 겁니다. 그쵸? 치유된 환자의 숫자야 x가. 그러면 성빈아, 이 x를, 이 이항분포를 n이 충분히 크니까 뭘로 바꿔도 된다? 정규 분포로 바꿔도 된다. 그래서 대문자 n 쓰시고, 자,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얼마? 90,
90에다가 몇 곱해야 돼? 5분의 2 곱해야 돼. 그치?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18이에요. 얼마지? 36이에요. 그럼 뭐라고 쓰면 이쁠까? 6의 제곱. 그치? 아, 그러니까 x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라고 바꿔놔야 돼. 그쵸? 맞지?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그러면 치유된 사람이 99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치?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치유된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x가 99 이상일 확률, 이걸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당연히 뭐 해줘야 되겠어? 얘를 표준화 시켜줘야 되겠지? 자, 재현아, 99라는 숫자를 표준화 시킬 거예요.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다가? 99 마이너스 90 나누기 6. 그쵸, 이게 표준화야.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6분의 9니까 2분의 3. 그럼 1.5죠, 1.5. PZ가 1.5 이상일 확률,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치? 그럼 뭐겠어요? 0.4332가 보이잖아. 저게 답인가? 그럼 뭘까요? 모르겠으면 그림을 생각해야 돼. 그림. 무조건 정규분포는 그래프로 푸는 거야. 정규분포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여기가 지금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 0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1.5보다 큰 확률이잖아. 1.5가 어디 있겠어? 0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가 1.5일 거고 1.5보다 큰 확률이니까 이게 얼마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표에서 말해주는 이 0.433는 어디예요? 그치? 0부터 1.5까지 요만큼이 0.433이라고 말해주는 거라고요. 그럼 여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아이, 자꾸 1에서 뺀대. 0.5에서 빼야죠. 0.5에서 0.4331을 빼야죠. 얼마일까? 0.0668. 그치? 이게 답이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 그러면 99보다 큰 확률 표준화시켜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중에 또 230번 하나 해봅시다. 230번. 똑같은 단계를 거쳐서 푸시면 돼요. 정확히 표기해 주시고. 그치? 표기를 정확하게 하자. 자, 가장 처음에는 이항분포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이항분포. 내가 72번 도전을 했어. 72번 도전했는데 친구랑 가위바위보를 했어. 근데 내가 이긴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고 싶어. 그쵸?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내가 한 번에서 이길 확률이 이항분포의 P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가위바위보는 내가 이길 확률 3분의 1, 네가 이길 확률 3분의 1, 비길 확률 3분의 1이거든. 그래서 72,3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이 x가. x는 뭐야? 내가 이긴 횟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긴 횟수. 자, 그래서 이긴 횟수 x라는 확률 변수는 저런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저 이항분포는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걸 정규분포로 바꾸면 하영아 몇 컴마 몇이라 써야 돼? 그렇지요. 24,4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얘도 역시 x에 대한 내용이에요. 똑같은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바꾸어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x가 지금 이긴 횟수인데 이긴 횟수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대. 근데 문제에서 찾고 싶은 거는 이긴 횟수가 k번 이상일 확률을, 이겁니다. 이긴 횟수가 k번 이상일 확률이 0.16이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는 거죠. 확률 P, 이긴 횟수가 X가 얼마 이상이다? K 이상이다. 이게 얼마다? 0.16이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봐봐. 이 확률을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구할 거니? K를 뭐해서 구할 거니? 표준화 시켜서 구할 거 아니니? 그지? 그럼 표준화를 시켜요. X를 뭘로 바꿔주고 Z로 바꿔주고요. K를 표준화 시킨 식을 써보면 K 빼기
24 나누기 4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지? 이 확률이 0.16이 되도록 K값을 잘 정해봐라 이런 거잖아.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지금 표준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를 그려놓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표준 정규 분포 여기가 0이고 여기가 Z인 요런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이 요 지점보다 클 확률이 0.16이야. 0.16이면은 되게 조금이잖아요. 절반보다 훨씬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이 이런 데 있으면 되겠어? 이런 데 있으면 이거보다 클 확률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넓이가 0.16밖에 안 돼야 돼. 넓이가 0.16밖에 안 되려면 뭐 이런 데 있어야죠. 이런 데 이렇게 잘려야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쪽에 넓이가 0.16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쪽의 넓이가 0.16이라는 얘기는 자동으로 여기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34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넓이가 0.34가 되도록 하는 경계선이 얼마인지가 문제에 나와 있다 이거죠. 0.34라는 넓이를 갖는 경계선은 1이란 말이야. 1. 그러니까 요 라인이 얼마여야 된다고? 1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가 1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동그라미 친 값 있잖아. 표준화시킨 값. 그지? 이 분수의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 확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살짝 거꾸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1이 되어야 그래야 확률이 0.16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저게 1이다라고 하면은 4분의 K-24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양변을 4 곱하고 넘겨주면은 K는 28이 되겠네. 그치? 이렇게 된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옆에 연습 문제 한 개만 풀고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이제 166번. 자, 이것도 문제를 쓱 읽으면서 지금은 우리가 계속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고 있지만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다가도 이런 문제를 딱 읽으면 이게 이항분포인지 정규분포인지 뭘 써야 되는 문제인지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일단 192명의 고객이 등산화를 샀어요. 근데 C 회사의 제품이면 지금 선호도가 25%거든요. 선호도가 25%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4명 중에 1명이 그 신발을 선택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 1명 왔을 때 그 고객이 C 신발을 선택할 확률이 얼마다? 4분의 1인 거야. 그치? 그 문제를 읽으면서 C 신발을 선택할 확률이 4분의 1인데 고객이 192명이 왔네? 그게 무슨 상황이야? 이항분포야. 맞니 성빈아? B로 써야 된다고요. B. 자, 몇 컴마 몇이라고 써야 돼? 그렇지. 192 컴마. 여긴 성공률이 와야 되는데 성공률이 42면 어떡해. 성공률이 와야 된다니까. 성공률. C 회사의 제품을 선택할 확률이 와야죠. C 회사의 제품은 선호도가 25%예요. 25%면 어떤 고객이 왔을 때 그 고객이 C 회사 제품을 선택할 확률이 얼마야? 그니까 4분의 1이라고 약분하면. 근데 이항분포로 표현할 때 192, 뭐야? 너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랑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제곱이 왜 나와? 그냥 이거는 NP잖아. NP. 이항분포는 NP잖아. NP. 이 P가 얼마라고? 4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192, 4분의 1이란 말이야. 이게 바로 이걸 X라고 잡으면 이 X가 바로 C 회사 제품을 산 고객 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C 회사 제품을 사간 고객 수 192명 중에 C 회사 제품을 사간 고객의 수 그걸 X로 잡을 수 있고 근데 N이 충분히 크니까 얘를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는데 정규분포로 바꾸면 성빈은 어떻게 돼?
그치. 평균이 48. 그 다음에 여기가 Q를 곱하는 거니까 36. 그럼 뭐라고 쓸까? 여기를 6의 제곱으로 쓰는 거야. 정규분포를.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C회사 제품을 선택한 사람들이 42명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를 표준화를 시켜서 자, 42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해가지고 Z가 마이너스 1보다, 아이고 표준 편차 6이었죠.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지? 이건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되는 거지. 재현아, 마이너스 1보다 큰 확률 얼마일 것 같아? 표준화 다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보다 큰 확률 이렇게 나왔어. 이 확률 얼마일까? 그치, 요거에다가 절반을 0.5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래프 그리면 돼요. 그죠? 정규분포 그래프 그려서 표현하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5를 더한 것이 답이다. 그래서 8413,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 개념원리 179까지, 그리고 RPM은 87까지입니다. RPM은 87까지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163에 78까지 도장을 다 받은 사람이 하윤이, 하영이, 은솔이 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163에 78까지만 오늘 도장 받으면 바로 보내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받으시고, 윤서는 오늘까지 여기까지 해오기로 했었잖아, 그지? 78이라고 썼는데? 75였어? 나 78이라고 썼는데. 아, 이거? 개념원리? RPM? 그랬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빈이는 오늘 151에 68까지 해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현이는 목요일날까지 119쪽까지 해오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지키시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163에 78까지만 도장을 받으면 보내주겠습니다. 검사 받을 사람들 갖고 오시고.